네, 안녕하세요. 식판 시즌2 로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니코님, 에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과 함께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닉네임은 졸업생이고, 졸업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소서랑 이제 이력서 제공해 주셔서 검토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자소서랑 보내주신 그 이력서를 좀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네. 먼저 뭐 간단하게 좀 피드백 드리면서 또 중간에 갑작스러운 뭐 좀 궁금한 점, 뭐 질문 사항 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력서 먼저 보면 좋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4학년까지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희망하시는 뭐 기업이 있을까요? 딱 희망하는 건 없고 그냥 사실 중견기업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품질 관리로 직무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참여하신 프로젝트가 뭐 품질 관리 직무 부트 캠프라고 확인이 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주간 현직자분이 품질 관리의 그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셔서 저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주여서 좀 짧은 시간이라고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뭐 인턴십이라든지 다른 활동하신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인턴 뭐 기회가 있다면 할 의향도 있나요? 기회가 있다면 하고 아. 싶어요. 그 뭐 주요 활동이랑 수상 경력, 뭐 자격증 같은 거를 봤는데 혹시 에다님, 니코님도 같이 보셨는데 에다님 혹시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주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격증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식품 전공하시는 분들이 품질 경영기사까지는 준비는 안 하는데 품질 경영기사까지 있는 거 보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품질 경영 기사는 저도 들어보기만 하고 막 주변에 많이 취득한 경우를 못 본 것 같은데, 이 품질 경영 기사는 어떤 이유에서 따신 건지 궁금한데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전에 지원해 보려고 기업을 보다가 품질 쪽은 품질 경영 기사가 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니코님은 어떤 뭐 의견 있으실까요? 뭐 수상 경력이나 뭐 자격증 같은 거 대해서 어떤 의견 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품질 경영 기사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이게 어떠셨어요? 공부하기에? 사실 식품영양학과는 수학을 아예 거의 안 다루는데 여기는 수학이 거의 수학만 다뤄가지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거의 그 통계 쪽이잖아요. 네, 네, 그쵸.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코멘토에서 하셨네요. 네. 이 직무부터가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하시기에? 이걸 하기 전에는 품질 관리에 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직무부터 캠프를 함으로써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괜찮은 프로젝터성 캠프인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영양학과시지만 그래도 식품 쪽으로 준비 같은 거는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주요 활동에서 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제 농식품 미래 기획단에 대한 활동이 보이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식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월마다 한 개씩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로 웨이스트나 ESG 경영을 활용한
아이디어 제시도 하였고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그 내용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되게 다양하게 경험하신 것 같아서 뭐 준비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자소서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먼저 제가 성장 과정을 봤는데 몇 가지 뭐 질문 사항도 하고 또 좀 피드백 드리는 부분으로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장 과정 보면은 이제 유통기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소비기한이라는 내용도 혹시 아실까요? 아, 네. 혹시 뭐 소비기한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식품을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면접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보니까 성장 과정인데 이제 좀 아르바이트 내용이 좀 주된 내용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자소서 쓰는 경향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아르바이트 내용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폐기율 같은 거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김밥 같은 거 폐기율이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시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으로 얼만큼 이렇게 줄게 했는지 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폐기율이 30%였는데 뭐 10%로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에다님은 성장 과정 쪽에서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성장 과정보다는 업무 경험 이런 거 있는지 학생한테 물어볼 때 업무에 직무에 대한 경험 있는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 쓴 느낌이어가지고 성장 과정보다는 직무 경험 서술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노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스는 많은데 디테일하게 조금씩 어떻게 개선 활동을 했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좀 더 부연 설명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자격증을 품질경영 기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어찌됐든 확률 통계에서 다 배웠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활동 봤었을 때 그린벨트까지 시그마 그린벨트까지 교육을 받으셨으면 어느 정도 확률 통계가 어떤 거고 수치가 어떤 거고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선입선출도 어떤 방식으로 했고 벌레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해서 관리를 했고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장 과정보다는 직무 경험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니코님은 아, 어떠세요? 앞에서 보시면 그 배웠던 내용들하고 그런 게 다 품질적으로 맞춰져 있는데 일맥상통하게 내려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저도 이런 이력서 같은 거를 자주 보는데 평이한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통계라든지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녹여서 쓰는 것들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별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강점에 대해서 자소서 써주셨는데 이 내용 저부터 한번 좀 얘기 드려볼게요. 온라인 시민 감시단이라는 이제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허위 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앞에 좀 식품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좀 간단한 의견이 있었고 곰팡이 독소라고 이제 써주신 내용이 있는데 뭐 아플라톡신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곰팡이 독소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혹시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도 당연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면접관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일부러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최대한 예방 및 개선하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좀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아까 앞에처럼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의견은 이렇고 에단님 의견도 말해주시겠어요? 이거를 읽었을 때 저는 강점이라고 느끼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민 감시단을 아마 많은 분들이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회사에 우연히 겹쳐서 같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분들이랑 결국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내가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달리 어떻게 말했을까를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강점을 서술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강점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어떤 걸 했고 어떠한 것들 했다는 그냥 나열 방식의 이런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셨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통계적인 수치랑 이런 것들도 적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을 때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품질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얘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발생했고 얘의 개선 조치 방법은 이건데 내가 앞으로 지원할 곳에서의 문제점은 이거니까 나는 어떻게 좀 더 개선 방안을 해서 품질 쪽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니코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하면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개선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감시 시민들 하셨으면은 하면서 주 문제점들, 어떻게 개선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소서 쓸 때 되도록이면은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기 전문적인 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품질 쪽에 이렇게 관심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로라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가다 보면은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형태 쪽으로 가는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활동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자격증이랑 이런 걸 다 보잖아요. 식품 기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플라톡신 A, B, C, F, G 다 설명해 보라 할 것 같아요. 제가 품질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발암성에서 제일 강한 독소는 어떤 건지, 어떤 게 독소가 강하고, 그러면 식품 감시 활동단도 했으니까 식품 공전을 한번 봤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전에 대한 기준도 한번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차라리 니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했다. 그럼 베스트입니다. 아주 네, 상황도 다 그럼 알고 진짜 있어. 베스트죠. 결과는 베스트고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좀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동기 관련해서 피드백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릴 피드백은 여기에서도 약간 식품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뭐 식품 품질 관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문단 쪽에 이제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 관련해서 자소서를 써주셨는데, 엑스레이 외에도 뭐 어떤 방안을 이용해서 뭐 이제 얼만큼 차단을 하는 내용으로 좀 또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제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다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번엔 노라님처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1cm가량의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식품 공전선에 이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mm로 알고 있습니다. 3mm가 어떤 거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썼는데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쓴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제가 찾아봤을 때 플라스틱 이물 검출할 엑스레이를 사용한다고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되게 두리뭉실하고요. 금속성 이물이 아니기 때문에 금속성 이물 같은 경우는 금속 검출기로 검출이 가능하지만 그 비금속성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약청에 계신데 이물관리 매뉴얼 이런 거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봤으면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였어요. 검출 기준이라든지 신고 기준이라든지 법규 관련 쪽이거든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금속 이물에서 몇 밀리짜리가 나왔는데 얘는 신고 가능한 이물인지 이런 것들이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코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자소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이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cm 좀 써놓으면은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유도하게끔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갖고 하는 거죠. 에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거기에서 깊숙하게 공부하고 피학처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공부를 하고 가진 다음에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질문 나오면은 깔끔하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자소서 내용에서도 함정 문항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유도하게끔 자도 쓰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니까 그렇게 좀 작성하셔서 대답을 하시면은 더 좋은 인상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이건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따로 하신 건가요? 인물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원리 아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도 면접 볼 때 물어봐요. 혹시 엑스레이 원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승선으로 감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이 문서 하나만으로 지원자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작정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니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함정 파서 그쪽으로 질문을 많이 유도하는 게 좀 더 올바른 자소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면접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십 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차피 보게 돼 있어요. 자소서를 보고서 이거 특이하네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특이한 거가 있다 하면은 에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공부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면접 보다 보면은 말투가 뭐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 온 것 같다 이런 거보다 뭐뭐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종결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좀 더 낫거든요. 그것도 좀 말투를 좀 바꾸시는 연습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무 역량 마지막으로 한번 피드백 드릴게요. 먼저 제 의견은 두 번째 이제 방안을 내기 전에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좀 삭제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됐거든요. 조금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서 좀 선택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마무리하는 말에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 파악하였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또 보완했다라는 내용인데 보안이라는 그런 오타가 있어서 이런 오타 부분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제 수치화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에다님도 한번 피드백 주실까요? 이제 이거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이력서를 보면 나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하나의 일기장 같은 느낌이에요. 이력서 보면 되게 많은 이력서가 들어와요. 그 이력서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 단편적으로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일기장 같은 거보다는 차라리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확실함을 줄 수 있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로 읽어봤을 땐 그냥 이런 직무 캠프를 해봐서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탈자 같은 경우도 뭐 담당자인데 담장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네네네. 어머. 또 오탈자 표기도 조금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증해 가면서 얘기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했었을 때 이제 여기서도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강점에서 인물관리 매뉴얼을 받고 관련해서 클레임 줄어들 거라고 했으니까 클레임 대응이니까 이거 클레임이 터지게 된 원천적인 요인이라든지 따졌을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QC 입장으로서 뭐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포장재를 생산하는 잘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답변을 드리자면 소비자잖아요, 어차피. 네. 그러면 저희 QC 쪽에서는 소비자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먼저 사건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송된 웹박스가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터져서 왔는지, 먼저 웹박스가 터져서 왔는지, 웹박스가 문제가 없다면 안에 내부에서 터졌는지, 안에 내부 터진 거 안에서 개 요거트 제품만 왔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이 섞여서 배송이 됐는지,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저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와서 해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니코님은 이거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이력서 내용들 보면은 품질 관리 쪽으로 투자하시고 많이 배우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소서가 좀 되게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활동하셨던 부분들을 좀 잘 엮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실링 공정이 뭔지 아세요? 위에 포장지를 덮개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열로 덮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링, 그러니까 여기 쓰셨던 문구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학생 수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를 좀 하고 썼다기보다는 배운 대로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뭐 학생들의 한계는 좀 있겠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나서 이렇게 좀 적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노라님께서는 이거 전체적인 총평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열심히 작성해 주시긴 했지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잘 보완하고 조금 더 자기 경험을 더 구체화해서 쓰면은 많이 이제 더 좋은 그런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이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니코님은 총평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활동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회사를 정하신 다음에 자소 쓰실 때는 회사에 맞게끔 좀 모디파이 하셔서 그 회사에 맞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 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회사 이름도, 그러니까 A 회사에 지원하면 A 회사 이름이 자소서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한 자소서를 가지고 계속 돌려서 이제 내고 있다는 느낌 들면은 보자마자 거의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자소서 안에 그 회사 이름이 좀 몇 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개연성도 좀 찾아보시고 그 회사에 맞게끔 좀 더 자소서를 쓰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코님이랑 에다님이 이제 자소서 검토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졸업생님은 오늘 이렇게 피드백 받아보니까 어떠셨나요? 자소서 사실 그 첨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았고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처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시간 많고 계속 이제 수정하면서 더 좋은 자소서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걱정은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소스는 굉장히 많으세요. 뭐 여러 취준생이라든지 졸업생들 이력서 봤었을 때 그분들 대비해서 자기 객관화가 아직 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녹여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녹여내서 쓰면 다른 분들에 대비해서 나만의 스토리가 가진 자소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자소서를 쓰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원할 때 품질 관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지역이 뜰 거예요. 그 지역은 유심히 살펴봐서 자소서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명시해 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있는 소스는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녹여내면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졸업생 분과 에다님, 니코님과 함께 마감하겠습니다. 그 시판 시즌2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